여러분, 혹시 20년 넘게 한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결혼 20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밥 챙기고 남편 출근길 배웅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신 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편찮으실 땐 병원 모시고 다니며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낯선 여자 한 명이 조용히 조문을 왔고 그 여자가 낸 조의금 봉투 하나가 2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구독 버튼 보이시죠? 지금 누르시면 이 이야기의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용기 내서 이야기 나눠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장례식장. 가을이 저물어가는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저 박은주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향년 75세 평생을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었죠. 사실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20년 내내 잔소리와 간섭의 연속이었거든요. 며느리 자격이 없다, 밥도 제대로 못한다, 집안일도 엉성하다, 아이 교육도 못한다. 매번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처음엔 서러워서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장례 준비만큼은 정성을 다했어요. 영정 사진도 여러 장 중에서 가장 온화하게 웃고 계신 걸로 골랐고 꽃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백국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상복도 제일 좋은 천으로 맞췄고 조문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죠. 남편 박민수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겉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였어요. 키 175cm의 단정한 인상, 약간 벗겨진 이마와 검은 뿔테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였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남편 회사 동료들, 친척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장례식장은 국화향과 향 냄새로 가득했고 낮은 목소리의 대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분향소 옆에 서서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여자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검은색 옷을 입긴 했지만 상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작은 다이아 귀걸이, 화장도 은은했지만 립스틱 색깔이 장례식장에 오기엔 너무 선명한 레드였어요. 키는 165cm 정도, 날씬한 체형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얼굴은 화장을 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꽤 미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한참 쳐다보더니 방명록이 있는 접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문객 중에서 유독 눈에 띄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 여자는 방명록 앞에 서서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아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강지은, 그녀의 이름이었죠. 글씨체가 특이했어요. 둥글둥글한 느낌의 귀여운 스타일인데 40대 여자가 쓰기엔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것 같았달까요? 이름을 다 적고 나서 강지은은 핸드백에서 조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일반 조의금 봉투보다
확실히 두툼해 보였어요. 아마도 꽤 많은 금액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도 정성스럽게 이순자님 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가 조의금을 낼 때 제게 주지 않고 남편에게 직접 건넸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문객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조용히 다가가서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똑똑히 봤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에서 혈색이 쭉 빠지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강지은은 남편에게 조의금을 건네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조의금을 받아들고 강지은을 밀어내듯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봤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친척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저기 삼촌 오셨어. 인사 좀 드려야지. 저는 할 수 없이 친척 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계속 그 여자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습니다. 강지은은 분향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처럼 향을 집어들고 불을 붙였어요. 향을 향로에 꽂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모습이 보통 조문객과는 달라 보였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을 마친 강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조문객들도 그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누구지? 상주 친척인가 봐. 옷차림이 좀 이상한데 장례식장이면 상복을 입어야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시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일까? 남편은 왜 저렇게 당황했을까? 강지은은 한참 후에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가지 않고 한쪽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분향하고 유족에게 인사한 후 바로 나가는데 강지은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장례식의 일부인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어요. 그날 오후 내내 강지은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거나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그 여자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은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편에서만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저녁 7시쯤 조문객이 뜸해지고 장례식장이 조금 한산해졌을 때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예요? 아까 조의금 건넨 사람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 저기 검은 니트 입은 여자요. 계속 앉아 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엄마 친구분 아닐까? 친구분이면 왜 상복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왜 당신한테 조의금을 줬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나를 상주로 생각해서 그런가 보지. 남편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더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대화를 멈추고 다시 조문객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날 밤 십시 첫날 문상이 마무리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강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남편과 눈을 마주쳤는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남편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뭔가 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시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분들, 남편 회사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 본 그 여자 강지은과 남편의 묘한 교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아침에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어젯밤엔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남편은 계속 입구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아니 경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친척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조의금 정리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너무 많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머니를 따라 별도의 정리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흰색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100개는 넘어 보였어요. 하나씩 열어서 이름이랑 금액 확인하고 이 장부에 적으면 돼. 내가 반은 할 테니 은주가 반해줘.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봉투 더미를 반으로 나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열고 안에 든 돈을 확인하고 봉투에 적힌 이름과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대부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고 가까운 친척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1시간쯤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제 손에 낯익은 글씨체의 봉투가 잡혔습니다. 둥근 글씨체, 어제 방명록에서 봤던 바로 그 글씨. 강지은. 봉투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아주머니가 딴 데 정신이 팔린 걸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조의금을 꽤 많이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접혀 있는 노란색 메모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딸처럼 아껴주시고 며느리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제 처지가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어머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고 따뜻하게 받아주셨죠. 민수 오빠와의 일도 어머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화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사랑을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병원에 함께 가서 어머님 말동무가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지은아라고 부르시며 웃어주실 때마다 저는 정말 며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 지은 올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18년 며느리 민수 오빠,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18년이면 제가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아닌가요? 그럼 남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여자와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오해일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해졌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지은을 알고 있었고 며느리처럼 대했다는 것, 병원에도 함께 갔다는 것, 남편과 강지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인정했다는 것, 모든 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피곤하구나. 어젯밤에도 제대로 못 잤지. 잠깐 쉬었다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얼른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의금 정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름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지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18년 동안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건가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저는 20년 동안 혼자 바보처럼 살고 있었던 건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의금 정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돼 있었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이렇게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20년 동안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금은 정말 곤란해. 사람이 너무 많아. 나중에 전화할게. 저는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남편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참아줘. 내일 장례 끝나면 시간 낼게. 응,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구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모퉁이에서 나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회사 사람 김대리. 김대리한테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회사 일이 좀 밀려 있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 모든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은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건 어디서? 강지은이라는 여자 조의금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18년이래요. 18년 동안 당신이 뭘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메모지를 멍하니 쳐다보며 입만 벙긋거렸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은주야, 여기서는 안 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당장 대답하세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18년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처럼 대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제발 조용히 좀 해. 여긴 엄마 장례식장이라고. 장례식장이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이게 뭐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장례 끝나면 모든 걸 설명해야 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주먹을 꽉 쥔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대학생인 딸 수진이는 기숙사에 있었고 고등학생 아들 민준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집엔 남편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장례식으로 지쳐서 그냥 씻고 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말해봐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강지은이 누구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18년 전에 우리 팀에 들어왔어. 그래서요. 처음엔 그냥 후배였어. 아무 감정도 없었고 그냥 일만 했지. 그런데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은주가 애 가지고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할 때였어. 그래서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나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집에 와도 은주는 입덧 때문에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사실을 말하라니까요. 18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은은 당시 27살의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의 팀에 배치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후배였는데 야근을 자주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힘들 때 강지은이 옆에서 응원해줬고 실수했을 때 위로해줬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줬다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은 강지은에게 점점 의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둘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 그럴 생각 없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18년이 됐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계속 만났어요. 끊으려고 했어. 정말 여러 번 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왜요? 왜 안 됐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했다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갔는데 거짓말이었어. 임신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요. 그때 알았어. 지은이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나도 그때 깨달았어. 지은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예요? 당신 아내는요, 당신의 가진 아내는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계속 만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출장 간다고, 회식 있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부분 그랬어.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쯤 엄마가 알게 됐어. 지은이가 병원에 엄마 모시고 간 걸 엄마 친구분이 봤대. 그래서요.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 당장 만나자고 하셨어. 그래서 갔더니 엄마가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끊으라고 하셨겠네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러셨어. 당장 헤어지라고. 은주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하지만 뭐예요. 지은이가 엄마를 찾아갔어.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했대. 자기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엄마를 며느리처럼 모시겠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20년간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도 턱시도를 입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며 보니 임신했을 때 사진, 아이 낳고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저는 앨범을 덮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준 편지들을 꺼냈어요. 결혼기념일 편지, 생일 편지, 크리스마스 편지, 매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어요. 20년간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슬퍼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 영수증 명함들 사이에서 낯선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객실 영수증,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호텔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어요. 모두 다른 날짜 하지만 공통점은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었어요. 2인분 코스 요리 와인까지 주문한 고급 레스토랑. 남편이 저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계속 뒤졌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강지은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가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언젠가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겠죠. 편지마다 애절한 사랑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강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들, 해외여행 사진, 커플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고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는데 저는 모든 편지와 사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와 뭐해라고 물었을 때 저는 태연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남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낯선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강지은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18년 동안 지갑 안에 그 여자 사진을 넣고 다녔던 거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는 호텔 카드키를 발견했습니다. 모텔이 아니라 제법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후 저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회사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더니 12시 30분쯤 남편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지은과 함께였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과 강지은은 조용한 골목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너편 카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강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남편도 웃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온 두 사람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가끔 강지은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강지은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고 남편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걸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수요일에는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더니 7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역시 강지은과 함께였어요. 둘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가서 로비에서 지켜봤어요. 남편과 강지은은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어요. 밤 10시쯤 두 사람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나란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저는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던 날, 실제로 골프장에 가는지 확인하려고 새벽부터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골프장이 아니라 강지은의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강지은과 함께 나와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금요일에는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 실제로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 술집이 아니라 강지은과 단둘이 와인바에 갔어요.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촛불을 켜놓고 로맨틱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의 뒤를 따라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새벽까지 모든 시간을 남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데 썼어요. 사진, 동영상, 장소, 시간 모두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저와 함께 산 게 아니라 강지은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에는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고 진짜 삶은 강지은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간의 추적이 끝나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50장, 레스토랑 영수증 30장, 사진 200장, 동영상 20개, 편지 15통, 그리고 강지은이 시어머니께 쓴 메모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됐어요.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와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고 남편에게도 일찍 퇴근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다들 불렀어.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어요. 내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주야,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애들도 알아야죠.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태블릿을 꺼내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내 아빠가 18년 동안 만나온 여자야. 태블릿 화면에는 남편과 강지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다그치자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게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람 피운 거 맞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8년 동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민준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내가 태어난 지 2년 됐을 때 시작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른 여자 만난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알았어요. 할머니 장례식 때 알게 됐어. 그럼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응, 할머니도 알고 계셨대. 수진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우리한테, 할머니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엄마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게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18년 동안 거짓말하고 엄마 속이고 우리 속이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민준이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싫어요. 정말 싫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수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엔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은주야,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어쩔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랑 헤어질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정말 미안한데 솔직하게 말할게. 뭔데요? 나 지은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요, 20년 함께 산 나는요. 은주도 소중해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미안해. 언제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원하셨어. 은주가 좋은 집안 딸이고 조건도 좋다고 하셔서 나도 그때 나이가 있었고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건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혼해요. 당장 내일 변호사 찾아가요. 은주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없긴요. 당장 하고 싶은데요. 20년 동안 조건 때문에 결혼한 남자랑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뭐해 지금?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짐 싸요. 저 집 나갈 거예요. 어디 가려고? 친정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은주야 제발. 제발이요. 18년 동안 제발 좀 그만 속여달라고 빌었어야죠. 저는 짐을 다 싸서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외할머니 댁에 갈 거야. 저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수진이도 급히 짐을 쌌습니다. 민준이도 나왔어요. 형아 엄마는 외할머니 댁 가신대. 너는 어떻게 할래? 저도 갈래요. 아빠랑은 있기 싫어요. 남편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셋은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시면서도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딸아 무슨 일이야? 애들까지 데리고 왜 이래?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어요. 친정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3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였는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재산 상태와 불륜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2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요. 내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배우자의 어머니까지 알고 묵인했다는 점이 악질적이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요? 20년 결혼 생활이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혹시 남편분이 그 여자와 헤어진다고 하면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강지은과 헤어진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댁 어른들이 만나자고 하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집에서. 알겠어요. 일요일 약속 시간에 맞춰 친정을 나섰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친정에 남겨두고 혼자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댁 어른들이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큰아버님 내외, 작은아버님 내외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왔구나.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앉아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은주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민수가 큰 잘못을 했어. 이 아비로서도 정말 죄송하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이혼하려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혼할 겁니다. 큰아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남자란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요즘 세상에 바람 한 번 안 피운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렇다고 18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정당화되나요? 정당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 체면이란 게 있잖아.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체면이요. 제 인생보다 체면이 중요해요. 작은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내 말 들어봐. 남편이 바람 피워도 참고 사는 여자들 많아. 나도 그랬고. 예. 작은아버님도 옛날에 바람 피운 적 있어. 나도 알고 있었지만 참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저는 작은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선택이고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고집이 세네 정말.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위자료를 주마 5천만 원 어떠냐? 아버님 변호사 말로는 2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2억이라니 너무 과하지 않니? 18년 동안 속고 산 대가로는 적은 것 같은데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합의 이혼 좀 하자. 소송까지 가면 서로 힘들어. 당신은 18년 동안 편하게 바람 피우면서 저한테 힘들지 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그럼 1억을 주마. 그러니 합의 이혼 좀 하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억 아니면 소송할 거예요. 너무 고집 세다 정말. 큰아버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권리하면서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집안 망친 건 당신 조카예요. 저 아니고. 저는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까지 공범으로 만들고 그게 집안 망치는 거 아닌가요? 시댁 어른들이 할 말이 없으신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저 가보겠습니다. 은주야, 시아버지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은주야, 제발. 뭐가 제발이에요. 1억 5천 어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2억 아니면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은주야, 나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여자한테 받아요. 18년 동안 바람 피우느라 쓴 돈 생각하면 2억도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엄마는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지 여기 와. 이제 내 인생 살아.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사진들, 동영상, 그리고 강지은이 쓴 메모까지 모든 게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인정합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18년 동안 혼인 외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1억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피고의 어머니까지 이를 알고 묵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경우로 2억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이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도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2억은 너무 많아.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적죠. 은주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요.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회사 돈으로 강지은에게 선물을 사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명품 가방, 귀금속, 심지어 차까지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을 징계했어요.
감봉 3개월의 보직 해임, 평판도 나빠져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지은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이 생겼어요. 법정에서 강지은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증인석에 선 강지은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18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네. 피고가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한 이유가 뭡니까? 강지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네, 저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어떤 관계였습니까? 자주 뵙고 병원도 모셨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는 당신과 피고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묵인했습니까?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나중엔 이해해 주셨습니다. 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강지은이 잠시 저를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 씨를 더 잘 챙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더 잘 챙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 씨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그런 거요. 그건 부인이 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제가 언제 안 그랬어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는 다시 앉았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강지은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발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멈춰서서 강지은을 쳐다봤어요. 뭐예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18년 동안 제 남편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요. 힘들긴요. 제가 더 힘들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뭐 어때요? 그게 정당화되나요? 강지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민수 씨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 전부터요. 몇 달 전부터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동정해줘야 해요. 아니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수 씨가 이제 저한테도 관심 없다는 걸. 그게 왜 제가 알아야 할 일인데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강지은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강지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요. 결국 남편은 누구한테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냥 새로운 게 좋았던 거구나. 저에게 질렸듯이 강지은에게도 질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인정 위자료 1억 8천만 원 재산 분할 50%, 양육권은 제가 갖되 남편도 면접 교섭권 있음. 저는 제가 원하던 금액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뭐예요? 정말 끝인 거지. 그렇죠.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이 18년 전에 끝낸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강지은이 당신 요즘 차갑게 대한다던데 맞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강지은이 직접 그러던데요. 아,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야. 왜요? 18년 동안 사랑했다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가 너무 집착이 심해. 이젠 부담스러워.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뭐가? 당신 같은 사람은 누구랑 있어도 똑같을 거예요. 처음엔 좋다가 시간 지나면 실증나고. 그게 무슨. 강지은도 곧 버림받을 거예요. 저처럼요. 아니, 저보다 더 비참하게요.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혼 후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30평짜리였지만 우리 셋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특히 수진이는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눈치 안 봐도 돼서 좋아요. 그래, 아빠랑 살 때는 항상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불편했는데 이젠 편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 집 분위기 좋아졌어요. 그래 그렇지. 아빠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예전부터 제빵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장사하는 건 집안 체면 깎는 일이라고 하셔서요. 하지만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제빵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5평짜리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제가 꾸민 제 가게였어요.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했고 메뉴도 제가 원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오픈 첫날 친구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은주야 축하해. 고마워. 진짜 멋있다. 이혼하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거.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줬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스콘이 인기였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구우며 커피 향을 맡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강지은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어머 여기 사장님이 은주 씨였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강지은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저는 커피를 만들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랑은 어떻게 됐어요? 강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헤어졌어요. 언제요? 6개월 전에요. 역시 그렇게 됐구나. 제가 바보였어요. 18년 동안 기다렸는데 막상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저한테 관심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게 좋았던 거죠. 저는 강지은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강지은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혼한 거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진작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부럽네요. 그렇게 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있어서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18년을 바쳤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채우면 되죠. 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강지은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축하해요. 새 출발. 당신도 힘내요. 강지은이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구나. 남편이라는 이기적인 남자 때문에 모두 상처받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우리 딸 저녁 준비했네.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케이크도 샀어요. 식탁에는 케이크와 함께 꽃다발도 있었어요.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 엄마 덕분에 우리 행복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하지. 우리 셋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미래만 보며 살게 하소서.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 꿈꿨던 행복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비록 혼자지만 아니 아이들과 함께지만 당당하고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완벽한 가족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 하나가 2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거짓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용서하고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고 지금 행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이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용기만 있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보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세요.